이 성격과 기질에 대한 실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까탈스럽고 예민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기르도록 맡긴 거죠. 까다로운 성격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원숭이 무리의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내 성격은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성격을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바뀌려는 마음만 있다면 성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있었던 이 성격과 기질에 대한 실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원숭이도 인간처럼 각자 성격이 다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좀 무난한 원숭이도 있고 되게 까탈스럽고 예민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롭고 예민한 원숭이를 이 슈퍼 마더 원숭이에게 기르도록 맡긴 거죠. 여기서 슈퍼 마더 원숭이란 누구냐? 그야말로 아기 원숭이를 정말 잘 기르는 이 양육 능력이 뛰어난 원숭이입니다. 새끼 원숭이가 힘들거나 예민할 때 무엇이 힘들고 예민한지를 잘 캐치하고 맞춰주고 보듬어주는 원숭이죠. 이 까다롭고 예민한 원숭이를요, 슈퍼 마더 원숭이에게 기르도록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까다로운 원숭이가요, 자라면서 점점 그 까다로운 성격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 자라고 나서는요, 그 까다롭던 원숭이가 심지어 이 원숭이 무리의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기질은 사실 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환경을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좀 뛰어난 능력이었는데, 이 좋은 엄마 아래서 양육을 받으니까 이 까다로움의 단점은 둥글둥글 완화되고, 또 이 예민함이요, 오히려 다른 원숭이들의 불편함을 잘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는 이 리더십이라는 장점으로 승화돼서 무리의 리더가 되는 훌륭한 원숭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고 변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형제 자매지만 사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성격이 정말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기르기 편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잘 먹고 무난한 애들이죠. 기르기 참 편하죠. 하지만 반대로 까다로운 아이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반찬 투정, 쉽게 울고 소리 지르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또 어떤 아이는요, 발육이 빠른데 또 반대로 다른 아이는 또래들보다 좀 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기질과 성격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내 아이가 까다롭다고, 예민하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잘 키워줘야 됩니다. 까다롭다는 건요,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많은 것을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슈퍼 마더 원숭이처럼 우리가 잘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특별한, 훨씬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신분석학자 에리스는요, 이렇게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자라나는 과정에 노출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각 시기별 달성해야 될 발달 과업들을 분류해서요, 성격 발달 과정을 총 8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이 이 에릭슨이 분류한 성격 발달 단계인데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생후 1살까지 양질의 돌봄을 받은 아이는 대인관계, 특히 보호자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갖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젖도 얻어먹지 못하고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면요, 불안감을 쉽게 느끼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죠. 만 3세에서 5세, 이때는요,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고 놀이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요, 아이는 좀 자신감을 갖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의견을 너무 억압하고 무시하고 매사에 혼내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열등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평생에 걸쳐서 이 성격이 계속 형성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격은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성격을 좀 파악하고 MBTI, E팁, 인티제, N팁, 이런 현재의 성격의 나를 규정하고 좀 가둬놓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멋지고 좋은 성격으로 가꾸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격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위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타고난 성격이 원만하지도 않고 또 자라나면서 또 좋은 환경도 못 만나고 좋은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장애를 초래하는 성격을 정신과에서는 성격장애라고 분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 성격장애라는 단어보다는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조금 더 자주 쓰는데요. 이 인격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상당히 편중되고 전반적으로 융통성이 없으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발생을 해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양상, 즉 잘 바뀌지 않는 완고한 성격인데요. 본인과 타인에게 고통과 장애를 초래하는 좋지 않은 성격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완고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대화도 전혀 안 통하고 완전히 고집불통인데 자기는요, 나는 좀 소통도 잘하고 사리분별에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도 잘 안 보실 가능성이 크겠고, 혹시 보시더라도 이건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저희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인격장애, 성격장애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뭇 긴장합니다. 사실 어떤 정신과 질환보다도 고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성격은 어떨까요? 과연 이렇게 정신과 의사마저도 긴장시키는 성격장애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과 장애를 초래하는 이 인격장애의 질병 유형들을 알아보고요, 내 성격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고민거리나 상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들 있으실 텐데요. 고민 상담이나 나눠주시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저희 s공감tv@gmail.com, 저희 밝히는 언니 이메일로 사연 메일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과 공감될 만한 고민이나 사연이라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